석천동 고분구는 지금 한 5년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아주 정밀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1987년에 발굴이 일단락이 된 다음에 무려 35년 만에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요한 발굴입니다. 1987년 조사 때까지는 이 유적의 그 성격 규명을 위한 정밀한 발굴이라기보다는 유적 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의 발굴이었고 대단히 제한된 발굴이었습니다. 1987년 발굴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 주변이 이렇게 주택가가 들어서고 잘 정비가 됐습니다만 주택도 드문드문 있었고 이 고분군 위에도 상당히 많은 주택과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그 자리들을 피해가면서 발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의 발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중요한 고분들이 복원이 되고 그 주변이 지금 정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옆길이 오봉산 길입니다. 오봉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지명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정비되어 있는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5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5기 고분이 중심이 되었을 걸로 추정을 해 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고분들이 확인이 돼서 큰 성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백제척이란 말 자체는 언제부터인지 명확히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그런 유서 깊은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주 평야에 갔을 때 거대한 신라 고분 그런 경관이 없으면 신라가 경주가 신라의 도읍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서울에 와서 한성 백제의 중요한 백제의 어떤 그 도성이었다는 그런 점을 인식하기 위해서 주변 경관을 둘러보면 그저 아파트 사이에 혹은 집자리들 사이에 현대인들 집 사이에 몇 기의 돌로 만든 고분 정도가 남아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처럼 석천동 일대 발굴을 한 5년 동안 지속해 오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돌로 된 이런 묻은 군들이 확인됩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이런 돌로 된 이전에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앞선 단계의 무덤들이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사항으로 본다면 백제가 건국할 무렵 뭐 개인적으로는 3세기 혹은 뭐 4세기 초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어느 시점부터 지속된 고분건이었다 해서 백제의 한성시기 백제의 왕릉군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드디어 우리는 석천동 일대에 남아있는 이것으로 해서 백제의 말하자면 옛 도성의 모습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얻은 셈입니다. 이번 발굴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백제의 고분군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고분군 속에는 왕릉을 비롯해서 다수의 여러 계층의 무덤들이 있다는 점, 이런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87년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몇 개의 고분이 정비가 돼 있지만 당시 조사의 한계로 인해서 내부 구조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미 정비 복원이 끝난 고분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백제 초기 건구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내부 발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제의 연차적인 발굴을 규모를 크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지금 발굴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간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이 고분군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들이 하나하나 좀 밝혀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서울 송파구 석촌동 고분군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 고분군이 70년대에도 석촌동이라는 지명 자체가 돌마을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돌이 많이 흩어져 있었지만 지상에 흔적을 남긴 무덤은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자료를 다시 재검토해 보니까 거의 300개에 가까운 고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하지만 지상에 보이는 것이 5개밖에 없으니까 이미 모두가 파괴되었다고 좀 섣불리 예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성백제박물관의 발굴 결과 이렇게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형태의 백제 초기 고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발굴 조사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백제 초기 역사 고고학을 설명을 했던 그 내용이 이제는 대거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확실히 사람 마음속도 모르지만 이 땅 속의 상황은 정말 10cm, 20cm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촌동 고분군의 이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렴풋이 갖고 있었던 백제 초기의 지배 집단, 왕실이 막연하게 고구려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고구려의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과 연결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주변의 경관은 사실은 이 고분공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변이 이렇게 도시화된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될 수 있을지 혹시 회의를 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유네스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유산을 시민들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까지 발굴하고 연구하고 관리하는 그 자체에 가산점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고분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잠정 등재가 돼 있고 등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적석청 유적도 고구려에서는 이미 중국의 환인 집안 지역이 묶여서 등재가 되었고 북한의 평양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고분군은 2군데, 그 다음에 공주 부여 익산도 이미 되었죠. 그 다음에 신라의 대릉원 지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야 고분군이 등재가 되고 있는데 정작 서울에 한성기 백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백제 왕과 귀족들의 집단 묘지인 석촌동 고분이 빠지는 것은 이거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제 초기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기록이 부족하고 그 기록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고학적인 문화유산, 이런 발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존재했지만 이미 멸망해버린 국가와 그 문명의 이 산증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오유 부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석촌동 고분군은 인근의 풍납 토성 그리고 몽촌 토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전혀 손색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